이 시간에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쓴 글들을 읽어볼 거예요. 자, 각각의 짧은 글들을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혜원이가 쓴 글인데요. 바로 읽어볼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휴게실을 많이 만들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체육관이 생기면 운동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네요. 자, 아래쪽에 일단 정리를 해보게 되어 있어요. 혜원이의 의견은 이렇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자, 그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3가지가 있었는데 표시를 먼저 해보면요. 첫 번째는 휴게실. 많이 만들면 편안히 쉴 수 있다. 두 번째, 써있는 대로 체육관이 생기면 운동을 자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표시한 것 중에서 1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자, 이렇게 읽었을 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 옆에 255쪽에서 해볼 건데 자, 이 의견이 과연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이 있는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 기준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아마 조금 관련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 써야 되는데 혜원이가 의견을 말할 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이라고 시작은 해놓고 정작 그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독서 방법대로 별개의 문제이고 도서관의 편의시설은 독서 방법과는 좀 무관한 그런 내용이죠. 독서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는 방법이니까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책을 읽는 정말 말 그대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편의시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금 만약에 길게 쓴다면 독서 방법은 책 읽는 방법이나 자세, 태도 등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자, 조금 짧게 쓰면 독서 방법은 쉽게 말해 도서관의 편의시설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세모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구나. 네, 그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즉, 혜원이가 쓴 글에서는 주제가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었어요. 의견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었고요. 자, 2개가 지금 관련이 없었죠? 자, 이렇게 관련이 없는,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혜원이가 든 뒷받침 내용 3가지 다 말이 되고 믿음직한 말인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의견이 적절한지 알아보려면 정리해보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첫 번째 혜원이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요. 이번에는 민서라는 친구가 쓴 글을 읽어볼게요. 자, 읽으면서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의견이 바로 나왔죠.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풍부한 배경 지식은 학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집니다. 제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는 시력이 좋아졌는데 한 분야의 책만 읽었을 때는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은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자, 민서도 글을 잘 썼는데 일단 1번 민서의 의견은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자, 뒷받침 내용 2개를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풍부한 배경 지식이 학교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다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뒷받침 내용은 바로 이어져 나오는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옆에 가서 민서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예, 아니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뒷받침 내용 어떤가요? 배경 지식이 풍부해져서 공부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좋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자, 시력과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좋은 그런 두 가지 문제.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두 번째 뒷받침 내용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일까요? 자, 옆에 가서 4번을 볼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뒷받침 내용들이 각각 믿을 만한 것인가? 첫 번째 뒷받침 내용, 자, 믿을 만한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민서가 쓴 글대로 이런 다양한 풍부한 배경 지식들을 쌓으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반면에 두 번째 뒷받침 내용은 바로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뒷받침 내용 이어서 민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민서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는 시력이 좋아졌고 한 분야의 책만 읽었을 때는 시력이 나빠졌대요. 자, 근데 보통 이런 경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민서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까닭을 선생님이 말한 걸 정리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 뒷받침 내용 1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자, 선생님이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자, 여기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서 얻게 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에요. 이러한 배경 지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자, 조금 넘어갈게요. 도움을 줄 것이다. 그쵸? 납득이 되는 까닭이죠. 반면에 뒷받침 내용 2번은
민서의 너무나도 개인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다시 256쪽을 넘어가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수업 시간에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었어. 책에서 쌓은 배경 지식은 공부에 도움을 줘.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말대로 하면 뒷받침 내용 1이 믿을만하고 의견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뒷받침 내용 가운데에서 2번처럼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믿을만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자,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5번에 나옵니다. 자, 관련된 책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요즘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교의 사서 선생님, 지역 도서관에 사서 분께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글까지 확인을 해봤고, 자, 한 장 또 넘겨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의 글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준우라는 친구네요. 자, 준우가 쓴 글 읽으면서 역시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찾아서 써볼게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것입니다. 의견이고요.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보다 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뒷받침 내용을 찾아볼게요. 의견은 바로 찾았으니까. 뒷받침 내용은 자, 여기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을 정리해서 묶어서 써볼게요. 자, 그 책을 즐겁게 읽으면 1번 첫 번째 즐겁게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뒷받침 내용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요. 좋아하는 분야를 읽으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준우가 쓴 글은 어떤 것 같나요? 나름 앞에 두 친구보다 잘 쓴 것 같은지 어떤지 좀 생각이 궁금한데요.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자, 준우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이 있나요? 자, 일단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이번에는 준우가 제시한 뒷받침 내용, 이 두 가지 뒷받침 내용들은 준우가 내세운 의견과 관련이 있나요?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견이 좋아하는 책만 읽자니까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준우가 제시한 뒷받침 내용들은 믿을 만한 사실인가요? 자, 책을 즐겁게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 쌓을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네,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준우가 쓴 글, 굉장히 잘 쓴 완벽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인 것 같아요. 자, 밑에 연필 친구가 말했듯이 좋은데 걱정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지 옆에 8번에 가서 볼게요. 8번의 친구들처럼 자, 준우의 의견, 바람직한 독서 방법, 즉 주제와 관련이 있고 뒷받침 내용도 믿을 수가 있어. 앞에 두 친구, 혜원이와 민서는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부족했었는데 각각 부족했었는데 준우는 이렇게 잘 썼어요. 하지만 준우의 의견대로 이렇게 진짜로 책을 읽게 된다면 좀 다른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9번에 가보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다면 좋아하는 책이 없을 경우에는 어쩌냐? 그러면 좋아하는 책이 없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책만 그렇게 읽다 보면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즉,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빈칸에 채워넣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준우의 의견대로 하면 다른 분야의 책에 대해서는 읽지 않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분야의 책들은 읽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세 친구가 말한 것은 좀 아무래도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문제점이죠. 그러면 이 세 친구의 글들을 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종합해서 지금 260쪽에 네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친구가 물어봅니다. 이 세 친구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혜원이에 대해서 혜원이는 주제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돼.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없었어. 두 번째 민서 먼저 읽어볼까요? 민서 여기 있는데 자, 민서는 뒷받침 내용을 선택할 때 내용의 출처가 믿을만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 자, 두 번째 뒷받침 내용 기억나죠? 자기 개인적인 경험, 시력에 대해서 썼던 거 아무래도 좀 믿을만하지 못했다. 마지막 세 번째 준우는 주제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했고 뒷받침 내용도 믿을만하게 제시를 했어요. 잘 썼는데 그 의견대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절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읽을 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에 이번엔 앞에 세 친구가 썼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라고 이렇게 작은 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지켜서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의견이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즉,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낸 그 의견대로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이 의견을 잘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이랑은 옆에 마지막 12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에 빈칸 4개에 들어갈 말을 오른쪽에서 찾아서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쓴이의 무엇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 따져본다. 어디로 연결될까요? 글쓴이의 무엇과 뒷받침 내용이 바로 의견이겠죠. 그 다음 뒷받침 내용이 무엇이고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뒷받침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가요?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사실이어야 하고 믿을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남은 것 문제 상황. 즉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 주제였으니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 되도록 의견을 써야 하고요. 다른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많은 양을 공부했는데요. 이 방법들 잘 기억해 두고 다음 시간에 이 기준을 가지고 글을 읽고 평가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